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을지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워낙 최근 반도체 종목들의 시세가 엄청나서 남은 오후장에라도 잡아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고민을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향소부장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많이 들으셨을 이 원익 IPS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도 8%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코 같은 종목들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리노공업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테스트 소켓 기업들도 분위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후발주자들을 보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일단 아직 이제 시장의 변수 하나는 좀 남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품목별 관세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지금 마지막 남은 어떤 과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굵고 이제 큰 이벤트들이 많이 지났죠. 지난주부터 이제는 실적, 그리고 이번 주는 CPI라고 하는 이제 지표의 큰 산을 또 넘어온 상황,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아직까지 이제 품목별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시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KC텍이라든지 유니셈, 그리고 이제 원익 IPS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시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 반도체 IT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들이 올라가니까 이들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2등주, 3등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저는 공략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종목군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음은 우리가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급이 녹록지 못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반도체 IT 공략은 저는 오케이고, 시기적인 부분은 저는 오늘보다는 차라리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은 대형주 IT,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심하다 분할 매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오늘 시세가 강한 원익 IPS, 유니셈, KC텍, 혹은 제가 이제 반도체 IT 하면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인데요. 이쪽은 미리 사 두셔도 저는 괜찮다. 품목별 관세가 좀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들을 거뜬히 또 지나갈 수 있는 체력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또 반도체 공략 타이밍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당장 반도체를 공략하기보다는 주 후반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그러면 1등, 2등주를 공략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후발주자를 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정 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 중에 원익 IPS 같은 전공정 장비라던가 아니면 소재라던가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에로티 베큐이라던가 FST,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로티 베큐 같은 경우는 건식 진공 펌프 관련된 장비 기업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거의 기억에 잊혀진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위주로, 물론 밸류체인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 투자를 한 기업과 아닌 기업은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장비나 소재나 부품을 발주를 내더라도 아무래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후속주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후속주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수급이 워낙 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떤지 또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 확정했다라는 이 국내 언론사의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와 관련한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또 엔비디아 HBM 공급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SK하이닉스가 장악했던 이 HBM 시장이 이제는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추격하면서 이 시장 판도에 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 본부장님께서 여전히 HBM 시장 하이닉스가 독점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삼성전자 요즘 워낙 또 열심히 하잖아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12단 공급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좀 가져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버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HBM4를 얼마나 빨리 따라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냐. 지금 테슬라랑 애플 얘기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뭐 후보군에 오르는 게 뭐 퀄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팹리스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를 해서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쪽의 성장을 만들어 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HBM은 HBM이지만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 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미 지금 삼성 HBM과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먼저 선반영돼서 저는 시세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기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팹 이런 쪽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장중에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로 또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전 한 10시, 11시부터 디스플레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더니 지금도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2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OLED 관련 종목들, 덕산, 네오룩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20% 넘게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경쟁업체인 중국 BOE를 상대로 한 OLED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역대급 승소를 하면서 이제 중국 BOE는 약 15년간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승이 연속성 있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이 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OLED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중국산 가격에 이제 저가 제품에 이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생긴 거죠. 일단 첫 번째 오늘 나온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SK과의 BOE와의 이제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전제하고 있는 제품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결국 LCD, LED, OLED까지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빈 곳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저는 커버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기존에 이제 출하하던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필요할 때 요구한 대로 요구한 스펙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건 나중으로 이제 차차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디스플레이 OLED 관련 전체 섹터를 지금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해서 최근 애플의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죠. 애플향이라고 볼 수 있는 LG노텍, BHA와 같은 기업들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OLED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언급드렸던 뭐 덕산 네오룩스 혹은 이녹스 첨단 소재와 같은 소재 기업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 반도체 IT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정체 혹은 답보의 상태를 보인다면 그 기간 동안 OLED 관련주들이 저는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애플 폴더블 폰 이슈로 OLED 종목들이 반등을 했었는데 시세 연속성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와 더불어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요. 어제 발표된 미국 CPI 지표가 또 예상치 어느 정도 부합을 하면서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대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장 초반부터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로 제약바이오들 종목별로 있는 모멘텀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알테오젠은 일단 키트로다 SC가 미국 FDA 승인 여부가 9월 23일쯤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리가켄 바이오 오늘 최고가를 경신했죠. 에스모 학회가 또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유한양액 또 FDA 허가 여부가 한 9월 10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자료 한번 좀 캡처를 해서 하반기에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제약바이오 접근하려는 투자자분들 어떤 모멘텀에 좀 집중해 봐야 될까요? 네, 자료가 나왔던 것처럼요. 뭐 FDA 승인, 품목허가, 뭐 삼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저기에 나온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지금 K캡 품목허가 신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큐로셀이라든가 셀비온 같은 기업들도 지금 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올해 하반기에 특히나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꼭 체크하시면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주가가 강하게 좀 레벨업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 위주로 노리신다고 한다면 역시나 알테오젠 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CDMO 기업이랑 그다음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미국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도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알테오젠 또 대형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블루엠텍 비만 치료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이 블루엠텍이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위고비보다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지만 효과는 더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이 마운자로가 다음 주에 출시가 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마운자로가 출시되면 또 한 번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테마가 싹 불까요? 일단 이미 불고 있다 좀 느껴집니다. 약간 뭐 처음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금 대표적으로 뭐 펩트론,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그리고 이제 블루엠텍까지 굉장히 또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실제 수혜를 실제 이제 금전적으로 재무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블루엠텍이 가장 직간접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 마운자로가 만약 출시하게 되면 위고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더 폭발적인 어떤 이제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장기 지속형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쪽을 보는 게 맞지만 저는 이제 1차원적으로 조금은 손절 라인을 잡고 테마적으로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루엠텍의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지금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처음에 블루엠텍이 위고비를 가지고 왔었을 때 하나의 불신은 뭐였냐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팔았을 때 얼마만큼의 마진율을 남기는지 그때 당시에는 데이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도 제법 높은 마진율을 좀 남기는 상황이라서 이번 마운자로가 가격이 싸니까 아무래도 위고비보다는 적게 남겠지만 그만큼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해본다면 저는 블루엠텍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은 더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블루엠텍을 위주로 비만 치료제 테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조선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조선 기자재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또 대형주들이 다시금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LC 현대그룹주들의 시세가 눈에 띄는데요. LC 현대가 해외 선박 건조의 핵심 거점인 이 베트남과 조선 협력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LC 한국조선향이 여전히 5%에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LC 현대중공업도 한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이제 미국에 이어서 베트남과도 조선 협력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꾸준하게 마스카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에 우상향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조선주들 지금 또 접근 가능한 쪽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조선주들 정말 계속적으로 고점을 유지하고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조선 기자재에 단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형주라던가 조선 선사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기에서
가장 덜 간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삼성중공업밖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의 대표적인 의제로 지금 조선 쪽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선주들은 당분간 계속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조선 기자재단에서 좀 보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또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SK 이터닉스와 효성중공업 같은 뭐 전력 설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하락 전환하거나 약간의 음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지금 당장 옥석 가리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참여하는 기업과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참여가 확실시되어 보이는 기업들은 변압기 쪽, 그러니까 H전대 그리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케이블 만드는 전선주들도 저는 의무적으로 꼭 포트에 한번 담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외에 신재생 관련 종목군들은 사실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태양광은 실적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풍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혹은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금리 인하 나왔을 때 신재생 에너지들도 가장 큰 호재성 뉴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풍력주가 움직였는가? 안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에 글로벌 시장 중에 이제 오스테가라고 하는 풍력 기업이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의 이제 절반이 되는 유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신재생 쪽에서는 이러한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전력기기와 전선주들은 여전히 좋고 신재생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엔터와 게임주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엔터주가 오늘은 투심이 다소 꺾였습니다. JYP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쇼크를 우려하며 미리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현재도 9%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7만 5천 원대까지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드래곤을 더불어서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저작권법 위반 협의에 연루가 되면서 지금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엔터주 투심이 끌어내려지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엔터주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약간 화장품이 급락 나왔던 계기가 실적은 잘 나왔는데 예상치에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 실망 매물들이 급하게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JYP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런 회피성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오히려 급락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야 될 게,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한한령 해제라던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을 때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은 기회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엔터주와 함께 최근 게임주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시프트업이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어제 급락세를 맞았고요. 현재는 그래도 더 크게 빠지진 않고 있지만 보합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펄어비스가 지금 20% 넘게 급락하면서 게임주의 투심을 지금 꺾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붉은 사막 출시가 또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이 이 정도면 거의 양치기 소년 아니냐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투심이 이렇게 악화된 분위기 안에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금방 엔터주는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게임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까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찍히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숫자의 찍힘에 누구는 기대가 엄청 높았다가 누구는 기대가 조금 낮았다, 이 차이점이 있는데, 게임주는 숫자가 안 찍히고 있다는 것이고, 숫자가 찍히려면 신규 게임들이 나와야 하는데 신규 게임이 안 나온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펄 어비스 지금 앵커님께서 좋게 말하셨지만 이 정도면 게임 없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두 번 연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수년에 걸쳐서 연기를 한 거라면 이건 만들지도 않고 계속 이끌고 왔다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펄 어비스는 과감하게 지금은 저는 안 보신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펄 어비스로부터 이제 촉발된 어떤 투심의 위축이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게임주들이 사실은 신작이라는 모멘텀 없이 지금의 어떤 힘든 상황을 돌파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개방하고 중국 판호 발급이 되면 뭔가 해결이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중국 내의 게임사들이 정말 빠르게 우리나라 게임만큼 지금 잘 만드는 상황이라 예전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게임주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흥행한다라는 보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동안의 어떤 게임 섹터 전체를 좀 이끌어왔던 다수의 기업들이 약간의 단일 IP의 의존도가 좀 높았었던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늘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크래프톤만큼은, 그리고 실적이 찍힌 시프트원만큼, 아니면 제가 이제 게임주 하면 항상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W게임즈라는 게임주가 있거든요. 이러한 기업들은 그래도 조정 시에 관심은 필요하나 그 외의 종목군들, NC소프트도 이제 관심이 좀 필요하겠네요. 하지만 이제 그 외의 종목군들은, 특히 펄어비스는 질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도 이렇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잃는 기업은 저는 보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일단 내리는 비를 좀 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W게임즈 같은 이런 신작이나 실적이 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옥석을 가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탑픽주를 공개해 볼 텐데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오늘 또 게임주 안에 있습니다. 네. 투심이 다소 위축된 게임주 안에서 우리가 조정을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업 오늘 탑픽주로 준비하셨어요? 네, NC소프트 말씀드리고 싶고요. NC소프트는 일단 국가대표 AI에 합류됐다라는 점.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NC가 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건데, 게임 개발하면서 뭐 오디오라던가 3D 모델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 버티컬 AI라고 해서 맞춤형 AI로 기술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이 좀 이번에 크게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작 아이온2입니다. 올해 신작 예정인데 출시가 예정될 건데, 지금 우리가 상장하지 않은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와 경쟁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로스트아크 유저를 뺏어올 수만 있다면 사실 스마일게이트에서 로스트아크가 꽤 마진율이 좋은 그 게임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NC소프트도 또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딱 탑픽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릭스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메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고 있는 상황이고, 릴라이릴리가 선택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지금 박스를 돌파하는 55,000원 그 이상의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65,000원의 목표가를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45,000원 손절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약바이오 담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올릭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픽주는 올릭스와 NC소프트였습니다. 남은 오후장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